네, 안녕하세요. 바이스입니다. 오늘 재무팀 파헤치기 9-2편이죠? 네, 9-2편. 저희가 이제 국세청에 대해서, 국세청은 아니고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무조사 두 번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세무조사가 처음 나오면 분위기가 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뭐 개판이죠. 네, 분위기 나오면 개판이고, 음, 뭐 정기조사로 나와도 통지서가 나오고 나와도 이제 세무조사 분위 나오면 분위기가 이제 난리가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통지서가 안 나오는 이제 특별 세무조사를 겪었었고 제가 지난번에 한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세관조사랑 헷갈렸어요. 세관조사가 저희가 겹쳐져서 나왔었는데 세무조사는 한 세 달, 두 달 반, 뭐 세 달 이 정도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사 나올 때 제가 6월 마지막 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5월 마지막 주였고 5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이제 그 부가세 신고랑 뭐 법인세 신고 이런 거 다 끝나서 그때가 이제 좀 한가해요. 6월 되면 다시 이제 6월 말쯤 되면 4월이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7월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또 바쁘고요. 5월 말이었어요. 제가 이 자료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자, 요거거든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수신자 여기 회사 이름 써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 통지가 온 거예요. 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와요. 근데 이거가 원래 먼저 오거든요. 원래 사전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 지운 거예요. 사전에 이게 원래 먼저 오는데 여기 보시면 귀사의 조사 대상 과세 기간 신고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어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조사는 특별조사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기 뭐 조사 사유가 정기조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통은 정기조사가 아니라 이건 조세 포탈 탈루 의혹이 있다. 그래서 오류의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조사가 들어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보시면 뭐 예전에 이때 조사한 내용들은 이번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이 있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2, 13, 14 3개년도예요. 근데 이게 조사 나온 날짜가 2010 2016년 5월 이때 나온 거죠. 그쵸? 두 번 전 연도 말 신고까지 해가지고 이때 이제 뭐 3년 뭐 5년 이 정도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때 3년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때 가운데 한 2년 정도를 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를 하고 그런데 이제 협조가 좀 안 되고 자료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기간을 이제 늘리는 거예요. 범위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귀하 혹은 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 81조 7항 제 81조의 7 제 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사 통지 안 하고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 사국 인력을 동원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 서울지방국세청을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볼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지방국세청 검색할게요. 서울지방국세청 이렇게 검색하면요, 쭉쭉쭉 이 지금 제가 서울지방국세청까지 친 거예요. 근데 조사 사국이 바로 뜨죠. 나무 위키에 떠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 자 보면 일단 타이틀 보시죠. 개요, 역사, 권력의 핵심, 매체에서의 등장, 역대 담당 사건들 관련 문서. 벌써 어마어마하죠. 네, 국장님은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시는 분이고요. 뭐 이제 국장님 1, 2, 3, 4 국장님 다 그런 건 똑같죠. 근데 어쨌든 이제 서울청 사국장은 이제 6호부터 10호까지 업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실게요. 국세청 내에서 이제 일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타 부서들 1, 2, 3, 4 중에 1, 2, 3은 일반 그러니까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거고요. 사국 같은 경우에는 기획세무조사 일명 특별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특수조직이다.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별로 안 좋은 말 써있네요.
실제로 80년대 초에 회사로 걸어 들어오는 세무조사관들을 보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격리 부장이 있었대요. 그쵸. 원래 그냥 정기 세무조사도 충분히 고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섭다는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하고, 나무위키에 이 정도까지 문서가 있을 정도면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조직인 겁니다, 사실. 이제 조사사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직은 서울지방국세청에만 있지만, 근데 중부청 뭐 이런데 뭐 있다 어쩐다 뭐 이런 거 써 있네요. 뭐 별로 안 중요해요. 보면 볼게요. 막강한 조직이니 사건 사고도 많고 대통령의 칼로 쓰인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었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권력의 핵심 상술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조사 사국의 권력은 매우 막강하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검찰청과 맞먹는 것으로 가장 손에 꼽는 기관인데 그 중에서도 최강의 핵심 부서의 가히 이전에 있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권력이 맞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경제계에서 인식하기에 조사 사국이 더 막강하고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대검 중수부가 더 막강해 보이는 차이점은 있다.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서 서울이 관할인데도 타 지역 조사에 교차조사 형식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꽤 있다. 다만 이런 교차조사 때는 조사 사국이 대통령의 칼로 쓰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회사인데 대통령이 이제 오더를 내려서 보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경제기관 치고는 행사하는 정보권이 어마어마한데 이들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정보기관들과 직접 교류하며 정보를 수집한다고 한다. 그렇죠.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얘들이 그 정보기관이랑 자료를 주고받는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조세 포탈에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세 포탈에 혐의가 있다는 거는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예. 세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 조세 포탈을 했다. 그냥 돈 내면 땡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정말 목적을 갖고 비자금을 형성했다든지 그 이제 금감원, 뭐 금융위,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검찰청, 경찰청. 그러니까 얘들이 찌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아, 얘들이 아니죠. 이분들이죠.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찌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국세청장 직할부대, 친위대 이렇게 불렸던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탈세 기업인들에겐 염라대왕이라고 불린다. 근데 여기는 진짜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네 나오면 얻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네요.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이, 그러니까 국세청 본청이 있겠죠. 국세청 본청이 있습니다. 본청 조사국장이 국세청장의 오른팔이라면 서울청 조사사국장은 왼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이제 이 정도 되면 조사사국장 정도 되시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언뜻 듣기로는 이분들한테 대충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저희 회사에 나오기 전에 저희 회사가 속한 산업군에 대한 조사도 다 끝나 있고요. 저희 회사가 그동안 냈던 어떤 세금에 대한 어떤 이상징후나 어떤 좀 특별한 어떤 얘는 좀 다른데 뭔가 다른 회사들과 양상이 다른데 이런 거 이미 다 조사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요. 사실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네, 어차피 그 서로 시간 낭비고 하니까 그냥 조사 협조하시면 되고 그런 거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우리 1억 2억 하잖아요. 그 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십니다. 그 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 한 장, 두 장 이렇게. 그러니까 1억이면 한 장이고요. 2억이면 두 장입니다. 3장, 10장, 뭐 20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분들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저희 회사 높으신 분들도 그랬어요. 그게 약간 업계에서 통용되는 어떤 명칭인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뒤로 제가 그렇게 큰 돈을 만질 일이 많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저는 그냥 억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그런 단위로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얻어맞을 거 얻어맞고 나서 자료를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기분 진짜 안 좋았는데, 이 서울지방국세청 본청은 광화문 사거리 근처에 있어요.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제 광화문 사거리 기준으로 지도상으로 동북 쪽에, 그러니까
우리 그 교보문고 교보생명 건물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본청에 자료가 없었고 조사 사국 자료가 이제 별관 효제동에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이제 거기로 가지러 갔어요. 가지러 오라 그래가지고 가지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뭐 그때 기분이 좀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뭐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져온 기억이 있고 엄청나게 많았죠. 그때 용달 몇 대 불러서 갔어요. 네. 그것도 진짜 개고생했던 기억이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첫 번째 장점은 그 엑셀이 엄청 늘어요. 엑셀 무지막지 하게 됩니다. 왜냐면 엑셀을 얼마나 하냐, 내가 단축키를 몇 개를 더 쓰냐가 이게 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엄청나게 뭐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반복적이고 그 어떤 레퍼런스 팔로우하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 노동에 강해야 되고요. 반복 작업에 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엑셀이라는 도구가 정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손으로 하면 죽어요. 근데 엑셀이 있는 덕분에 시간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그 엑셀 안에서 단축키를 얼마나 잘 쓰냐 못 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하시고 네 세무조사를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엑셀이 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회사에 대한 정보가 그 강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인사팀에서 이제 정보를 받아와야 된다고요. 인사팀에서 정보를 받아오는데 뭐 급여에 대한 정보, 뭐 어떤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 이런 걸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아지고요. 회사 내부적으로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업무 처리가 편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세무조사를 한번 겪고 나면 안 겪은 분들보다 몇 년 정도는 속성으로 회사 업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배들이 저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 너는 참 사회 초년 때 이런 걸 겪어서 앞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다 끝나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물론 안 겪는 게 제일 좋아요. 평생 가도 안 겪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직을 4년에 한 번씩 하셨는데 아달에 맞춰가지고 안 겪으신 분들도 많고요. 뭐 굳이 회계나 재경부서 아니면 사실 이거 큰 문제도 없고요. 어쨌든 뭐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굉장히 수뇌부에서는 주시하고 있고 항상 뭐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생길 정도로 힘든 일이긴 하죠. 세 번째로는 그 재무나 이제 회계 부서에 계신 분들이 세무까지 연결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부가세 신고 정도 할 뿐이지 특별히 어떤 세무 리스크를 감당하고 막 세무 뭐 텍스 막 컨설팅 막 이런 어떤 업무를 회사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거 평소에 그냥 세무사 한 번씩 불러가지고 세무사님들한테 부탁해서 뭐 조율하고 그렇게 맞춰서 신고만 잘하면 돼요. 심지어 뭐 부장님들이 보통 하시고요. 부장님들 아니고 차장님들, 부장님들, 팀장님들이죠. 어쨌든 잘 하시고. 근데 이제 이 세무조사를 한번 겪으면 아 내가 수행하고 있는 재무 업무, 내가 수행하고 있는 회계 업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세무에 연결돼서 세금과 연결되고 어떤 부분에 국세청이 눈에 불을 켜고 쌍심기를 켜고 쳐다보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면 그걸 소명하기 위해서 악을 써야 되니까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든 시간만큼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저희 그 지금 제가 잘 아는 선배가 그런 얘기 하던데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나면 성장한다. 죽지만 않으면 된다. 죽지는 않죠. 물론 아까 뭐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재무가 이제 세무로 연결되는 과정. 예를 들면 뭐 돈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전표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얘네들이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나 혹은 뭐 비자금을 형성하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또 회계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뭐 어떤 전표 처리나 어떤 이런 단순 업무도 그렇지만 회계가 하는 것들은 어떤 추정 회계 추정을 하고 또 상각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추정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국세청과는 좀 궤를 달리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얻어맞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보통 나오면 뭐 몇 억 얻어맞는 거는 그냥 보통 기본으로 얻어맞더라고요. 이거는 왜냐면 관점이 다르시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제가 뭐 지인한테 이제 이분도 이제 세무조사를 당해보신 지인인데 이분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목표치를 어느 정도 갖고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얘들도 조사 나올 때 그냥 막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귀하고 그 고급 인력들이신데 조사 사국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분들도 뭔가 이렇게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고 이 정도 게이지는 얘네들 이 정도 사이즈는 얻어맞겠네 하고 계산 다 하고 나오시지 않겠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소명 자료를 명확하게 우리한테 요구하실 뿐인 거고요. 뭐 짜고 치는 고수까지는 아니어도 국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력은 어마어마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나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보가 많은 쪽에서 정보가 더 적다고 하면 그렇죠. 어쨌든 회사 쪽으로 계속 이렇게 압박을 넣었을 때 그걸 수행하는 실무자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우리의 레벨이 아니라 그들의 레벨, 그러니까 조사관의 레벨에 들 수밖에 없게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구세청에서 일하시는 분, 세무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전부 다 그냥 조사관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조사관님이십니다. 전부 다. 조사관님이라고 부르시면 되고, 아무튼 그 조사관님들이 요청하시는 요청 사항들이 내가 기존에 일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수준을 요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수준도 올라갑니다. 그런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직할 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한 회사의 어떤 자료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한 조사관이 요구한 자료를 내가 소명했다라는 건 그만큼 나도 자료를 꼼꼼하게 봤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떤 회계나 재무나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익숙해졌고, 그게 뭐 설명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기억이 나진 않더라도 이 몸에 익은 게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얻어맞아, 뭐 이런 것들. 뭐 법인카드에 대한 부분도 그럴 거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게 되는 부분들이. 세무조사는 아무것도 모를 때 경험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봐요, 저는. 이거 책임자일 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또 이제 이거랑 이제 곁들여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세관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세관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세관에서 나왔어요. 서울세관에서 나오셨고, 서울세관은 저기 본청이 거기 있어요. 강남구청역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조사를 하셨고, 저희가 이게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5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7월 초에 조사 나오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구세청에서 세무조사 받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조사를 딜레이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겹쳐서 받았고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세관조사도 받았는데, 세관조사 같은 경우에는 방점이 명확합니다. 물건 들여올 때 제값에 맞는 환율에 들여온 거 맞는지, 그리고 세관조사는 조금 무서운 게요. 제가 이거 관세조사라고 하거든요. 서울세관은 참고로 본청이 관세청입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인 거예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인 것처럼 제가 이거 세관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관세청은 참고로 경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자, 볼게요. 같이 보시죠. 자, 관세청 정보예요. 그쵸? 관세청이고요. 여기 보시면 특징이 공무원이지만 세관 업무라는 공권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유사한 제복과 계급장을 착용한다. 계급장 착용하세요. 또한 군인과 경찰이 아님에도 때에 따라 총기 소지가 가능하시고, 해상 항만의 밀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관세 감사정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형사 특사경처럼 경찰권을 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사도 같이 받았었어요. 비슷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 조사를 다 받게 됐습니다. 뭐 무서운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어서 끝나고 나서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진됐어요. 체력이 많이 소진되고
그래서 지쳐서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다가 결국에 체력이 고갈돼서 나가 떨어지게 됐는데, 그 세분조사 세관조사 하실 때는, 받으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잘 드셔야 되고요. 뭐 잠까지는 보장이 안 돼도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세무조사 들어왔다고 하면 각오하시는 게 좋고요. 네, 뭐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이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후배들 만나고 그러면 이런 얘기는 뭐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정도까지 일이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여기다 올릴 수는 없겠죠? 네, 세무조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제가 나중에 뭐 채널 말고, 네, 뭐 쪽지를 열든지 할게요. 네이버에서 쪽지를 열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그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재무팀 이제 회계팀 직원들의 어떤 회사 내용, 나이스한 커리어 패스, 그 이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생각이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회사의 어떤 꼭 재무팀 회계팀 아니어도 일반론적인 이야기들,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네, 제 관점에서 대답해 드리려고 하고, 뭐 이직하시는 분들, 뭐 취준하시는 분들, 또 타 팀에서 이렇게 어떻게 좀 보직 변경이나 이런 걸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또 회계나 세무 이런 거, 재무 전공하고 싶은 뭐 고등학생이든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십시오. 뭐 제가 이제는 그때부터 좀 러프한 게 회계, 재무 이쪽 트랙에서 예, 답해드릴 수 있는 건 좀 답해드릴 테니까요. 저는 근데 어쨌든 회계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회계사로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 제 주변의 회계사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한번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날이 언젠가 오겠죠. 네.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되게 힘이 되거든요.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로 간에.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